식초를 먹는다면 당신이 몰랐던 식초의 충격적인 효능, 우리가 몰랐던 식초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0가지 이상의 식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성 물질에는 광물계에서 얻어지는 무기산과 동식물계에서 얻어지는 유기산이 있습니다. 무기산은 인체의 독극물로 작용하므로 식품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산에는 각종 아미노산, 구연산, 사가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물인 당분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식초는 유기산 중 하나인 초산이 주성분입니다. 초산의 주요 기능은 살균, 해독, 분해, 보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산의 기능이 간의 주요 기능과 많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먹게 되면 간이 해야 할 일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살균과 보존 작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식초와 함께 먹게 되면 식초의 초산이 비타민을 파괴하는 균을 죽여서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분해 및 해독 작용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신피지로르몬은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와 염증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초산이 부신피지로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시면 부신피지로르몬이 더 잘 만들어져서 스트레스 해소와 염증 제거에 좋은 것입니다.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부신증후군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식초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초가 어떻게 여러 성인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간 건강. 식초는 간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간은 영양분의 대사와 호르몬 대사에 깊이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이러한 기능이 위축되어서 피로 물질이 누적되고 배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 피로를 만들게 됩니다. 노폐물의 누적은 결국 간에 무리를 주게 되고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간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혈압 예방. 나이가 들수록 신경을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혈압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과도한 지방 섭취 혹은 지방 분해 기능 저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지방 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당 대사를 촉진해서 당이 지방으로 합성 저장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는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식초의 신맛이 짠맛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식초를 넣은 음식을 즐겨 먹게 되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식초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이뇨로 수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어주는 겁니다. 고혈압은 혈관 관리와도 연관이 깊은데요. 고혈압이 생기면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도 식초가 좋습니다. 식초가 혈관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이죠. 3. 당뇨병 예방.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한 현대인에게 당뇨는 늘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식초는 당뇨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대사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식초가 바로 소화효소 분비와 당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위장병의 도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위장병이 있는 경우에도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살균작용이 강해서 헬리코박터 같은 위장 내 유해 세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다만 위벽이 얇아져 있거나 위궤양이 있어서 속쓰림과 복통이 있으신 분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식초를 꼭 복용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물과 최대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항염증 작용 및 이뇨작용. 식초는 항염증 작용과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게 합니다. 즉, 신장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집으로 말하면 하수시설에 해당합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집에 하수구가 막혀서 더러운 우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거나 독소 역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이 우수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장 건강.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변비나 설사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7. 다이어트. 식초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식초는 비만 예방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의 대명사라 할 수 있죠.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지방이 빠르게 빠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8. 불면증 예방. 칼슘은 골다공증에 좋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잘 생깁니다. 식초를 잠들기 전 1시간 정도에 섭취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시면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은 근육을 유연하게 해서 요통과 다양한 근육통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의 해독작용은 기미나 피부 트러블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식초라고 다 같은 식초가 아닙니다. 식초는 발효 방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발효식초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말합니다. 합성식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발효식초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양조식초와 천연 발효식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 다 양조식초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조식초는 당분을 발효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알코올인 주정을 사용해서 식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초에는 아무런 영양분이 없습니다. 순수한 식초일 뿐이죠. 그런데 천연 발효한 양조식초는 1차 알코올 발효와 2차 초산 발효를 모두 거치면서 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면역기능 증강 작용, 호르몬 조절 작용, 항균 또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식초를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용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 15ml에서 30ml 정도의 식초를 500cc 이상의 충분한 물에 희석해서 하루 2회 또는 3회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시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식초 꾸준히 복용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